이직 횟수가 좀 많은 편이시네요. 또는 이직 횟수가 되게 많으신데 오셔 가지고 잘 근무를 하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좀 돌려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요하죠. 자신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무 역량, 이제 그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이외에 예를 들면 뭐 인성 면접, 소위 말하는 이제 HR이나 임원 면접 쪽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자신감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하자면 약간의 뻔뻔함, 그리고 플러스 아님 말고, 이런 생각이 조금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질문들 중에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에 대하여 이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면 좋을지, 이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는 좀 이직 횟수가 많은 편인데 항상 이제 면접을 가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직 횟수가 많다는 거는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이미 벌어진 일이고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중간에 뭐 몇 달짜리가 있든 뭐 2개월, 3개월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찌 됐건 결국 내 경력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 이직 횟수가 많은 이 내 경력을 두고 뭐 아쉬워한다거나 뭐 뭐 슬퍼할 일까지는 없겠죠. 이렇게 좀 우울하게 느낄 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원자가 이직 횟수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한 6년, 7년인데 뭐 이직 횟수가 한 5번? 아니면 4번? 그러니까 뭐 평균 2년 이상을 이제 다니지 못한 거죠. 뭐 이런 경우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항상 본인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면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 설명을 하는 거죠. 뭐 사실은 원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가 없이,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뭐 회사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는 정말 좋지는 않습니다. 그건 변명이거든요. 변명이란 얘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아, 알겠다. 나 이거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는 맞는데 내가 잘못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이런 뉘앙스를 주거든요. 그러면 뭐 내가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이직 횟수가 많은 것일 뿐이지 내가 뭐 면접관한테 잘못하고 이 채용 기업한테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비즈니스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 뭐 질문이 나오겠죠. 이직 횟수가 좀 많은 편이시네요. 또는 이직 횟수가 되게 많으신데 오셔 가지고 잘 근무를 하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좀 돌려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직 횟수가 많은 것에 대한 장점을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죠. 이직 횟수가 많다는 건 뭐예요? 이직 경험이 많다는 거죠. 이직 경험이 많다는 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여러 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군이건 기업의 종류, 기업 조직 문화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 뭐 이런 뉘앙스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점이 뭐겠어요? 나는 당신네 회사 가서도 적응을 굉장히 잘할 자신이 있다. 나는 여러 가지 회사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뭐 사람 수가 많은 회사, 적은 회사,
뭐 제조업, IT, 뭐 유통, 난 여러 가지 다 경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 회사 가서도 처음 보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고 적응을 빨리 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이 업무를 익숙하게 하는데 난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직 횟수는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마지막 말은 하셔도 좋고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장점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그게 진짜 이 오늘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직 횟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고, 뭐 예를 들면 중간에 공백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뭐 공백기가 뭐 2, 3개월 몇 개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1년 이상 공백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공백기가 뭐 예를 들면 실제로 공백기가 발생한 이유가 뭐 가족에 누가 아파서 뭐 이렇게 좀 내가 어쩔 수 없이 수발을 해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굳이 그런 개인 사정을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그럼 말씀을 하시겠죠. 뭐 그럼 어떡하냐. 뭐 실제로는 그건데 그건 뭐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냐. 그런 거는 아닌데요. 굳이 가능하면 그냥 차라리 쉬셨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니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뭐 완쾌가 되셨다거나 뭐 이제 그런 쪽의 이야기면 그래도 좀 나을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정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당연히 뭐 가족이 문제가 생기면 뭐 일이 먼저겠습니까? 가족이 먼저죠. 그럼 당연히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면접 자리고 이 사람을 채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렇게 요런 자리라고 보면 그때는 조금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 어찌 됐건 그런 이유가 됐건 뭐 회사가 경영 악화가 돼서 뭐 그만두게 됐건 공백기가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했죠. 왜 쉬었어요? 왜 공백기가 생기셨어요? 공백기는 이미 발생을 했죠. 그러면 아까 이직 횟수처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공백기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쉬었어요. 쉬면 뭐가 좋아집니까? 에너지가 차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 회사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진을 했다고 해도 그게 이미 다 차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일을 굉장히 하고 싶고 당신네 회사에 가서 쉬는 동안에 축적된 내 에너지를 모두 쏟아서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공백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는 일을 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건 뭐 상대방이 만약에 그렇게 안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안 받아주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뭐 안 맞으니까 가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 공백기가 발생을 했고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 저 사람은 공백기가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이 공백기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거는 저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공부를 했다거나, 뭐, 교육을 들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좋은 거죠. 내가 무슨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막 6개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자격증을 땄고, 그 이후에 구직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일이 없었고 정말 힘들어서 쉬었거나 몸이 아파서 쉬었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직 횟수나 이렇게 공백기 같은 경우 할 때 제가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아님 말고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약간의 철판, 약간의 뻔뻔함. 제일 중요한 건 아님 말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나의 경력, 나의 커리어 패스를 봤을 때 포장을 하거나 바꿀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회사는 나를 안 뽑을 겁니다. 어차피. 자, 그러면 어차피 안 뽑을 건데 나는 자신감 있이 이야기라도 해야 뽑힐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올라간다는 거죠. 아, 저런 면도 있구나. 이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이런 식으로 강점이나 장점으로 좀 바꿔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아님 말고 여기 아니어도 돼. 내가 당장 여기에 붙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이게 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간절하고 여기 떨어지면 난 망한다. 그럼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퇴사를 하고 구직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단점이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좀 이런 약점이 있는 것 같아. 공백기가 있어. 이직 횟수가 많아. 뭐 예를 들면 나는 전문 분야가 좀 없는 것 같아. 이게 좀 뭐 많이들 고민하시는 거더라고요. 전문 분야.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물경력이라는 표현들을 쓰시는데 저는 이제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찌됐건 그 회사에서 그 시기에 그 일을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뭐 싸잡아서 굳이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전문 분야가 좀 두드러지는 전문 분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것저것 다 해봤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나한테 맡기더라도 새로운 업무를 맡기더라도 나는 굉장히 빨리 습득할 수 있고 굉장히 빨리 적응할 수 있다. 이게 나의 장점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필요로 하면 나는 뭐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난 충분히 잘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베스트인 겁니다. 그거를 면접관이 그래도 뭐 전문 분야가 없으니까 아니겠네. 그러면 어차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설득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면접 보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저 사람에 대해서 내 상황을 설득을 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장점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점이지만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모든 거는 세상에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난 이게 좀 내 경력에 있어서 좀 약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약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 장점을 언급하시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는 거죠.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